그러면 내가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 드렸겠죠? 여러분들 납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점수지? 적게 받았든 많게 받았든 여러분이 받은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납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첨삭 기준은 뭔데? 첨삭 기준은 IELTS 시험 채점 기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라이팅 시험 보시기 전에 궁금하시겠죠? 과연 내 에세이는 진짜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능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게 저희 첨삭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IELTS 시험 채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타스크 어치브먼트라는 기준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냐? 주어진 라이팅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상응하는 답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엄청난 실수, 즉 오프 토픽이라는 실수를 저지르세요. 오프 토픽은 말 그대로 주제를 벗어난 글을 쓰신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예시 문제 보시면요, 이 문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그 에세이 문제 중에 하나예요. Traffic congestion is a continuous and growing problem in major city.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좀 기뻐요. 왜? 교통 혼잡. 아주 심각한 문제, 늘어나고 있는 문제래요. 이런 주제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고 리스닝에서도 좀 들어본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습작으로 연습하셨을 때 비슷한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제 왠지 친숙하니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습작도 썼고 그런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면 자, 트래픽 컨제션, 즉 교통체증은 문제래요,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추천해요. 추천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 enforcing peak hour tolls to cut back on the amount of car using major commuting roads during rush hour. 되게 긴데 그냥 줄이면 일각에서는 이걸 추천하는 거죠. 자, 교통 혼잡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peak hour tolls라는 것. 우리도 남산 1터널, 2터널이 가장 바쁜 시간대에는 여러분들이 출입하실 때 한 1,000원인가? 여러분 톨 내셔야 되죠. 그것처럼 교통 혼잡세, 교통 혼잡 통행료를 내라고 징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통량이 주요 이제 커뮤팅이라는 건 통근 도로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 혼잡세를 징수하자라는 걸 어떤 사람이 추천하거나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교통체증이고 이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이미 뭐가 나왔어요? 교통 혼잡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해결책, disproportional solution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즉, 우리가 교통 혼잡세를 부과를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은 뭐고 실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 교통 혼잡 문제점이잖아요. 그럼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여러분 갑자기 점프를 해요. 솔루션으로. 그리고 그를 교통 혼잡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대중교통 수단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해결해야 되고 자동차세를 더 높게 미치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내용으로 빠져서 바디를 교통 혼잡세의 장점과 단점이 아닌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했어. 그 자신은 굉장히 뿌듯해. 잘 쓴 것 같아. 이 아이디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난 완성시켰어. 40분 안에 완벽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낮은 거죠. 왜? 여러분들 완벽한 오프토픽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내가 알고 있는 친숙한 주제를 사용하니까 그 내용과 비슷할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동화시켜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쓰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반영해서 갖다 쓰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토픽이 벗어나 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걸 다 쓰고 싶은 거죠. 일단 라이팅이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적으로 토픽은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꼼꼼히 읽고 여기서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그가 바로 타스크 어치브먼트다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카데믹 타스크 1을 보면 타스크 1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최고 5개의 그래프가 등장할 수 있고요. 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와 그래프가 서로 섞여서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 타스크 1, 즉 아카데믹 타스크 1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각각 그래프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강조해서 쓰셔야 하는 표현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라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교대조 나올 수 있어요. 라인이 2-3개 같이 나오면 비교대조 해야죠. 하지만 라인 그래프의 경우에서는 경향 및 변화, 시간, 가로축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그래프가 상승했는지, 하강했는지, 제자리인지, 또 줄었는지 이런 변화가 더 중점이 맞춰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라인을 쓰실 때는 경향 및 변화 표현들을 더 활용하시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와 반대로 파이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경향이나 변화보다는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써요. 비교와 대조. 누가 가장 많은 값을 가졌고 누가 가장 적은 값을 가졌으며 몇 년과 몇 년 사이에서 가장 변화량이 큰 건 누구지? 누구의 변화량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를 비교했을 때 몇 배나 더 큰지, 몇 배나 더 작은지. 그러므로 비교 대조를 하실 때 여러분 쓰셔야 하는 표현들. 비교급, 최상급, 원급도 가능하면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바나 파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은 사실 그래프 중에서는 가장 덜 시각화된 그래프예요. 가로축, 세로축이 다 글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여러분 푸실 때 가장 중점으로 보셔야 하는 건 내가 꼭 언급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의 정보들은 무엇인가죠. 다 언급하실 수는 없잖아요. 테이블은 경향 및 변화, 비교, 대조 다 쓸 수 있지만 얘도 비교, 대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래프가 단순해지시면서 그래프 묘사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다이어그램 또는 맵이 등장하는 요런 류의 그 문제는요. 보통 굉장히 시각화가 잘 되어 있고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시퀀스 워드들이 정말 많이 활용되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뭐뭐 할 때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뭐 first, after then, next, once, when, if 이런 식의 시퀀스 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퀀스 워드 나온다고 해서 정말 요리 레시피처럼 first, second, 뭐 third, fourth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 좀 변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동태 많이 등장해요. 아무래도 어떤 물건의 제조 과정이나 발달 과정 등등이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수동태, 즉 사물 주어를 삼아서 수동태 표현 저희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 정보를 꼭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특히나 돋보이는 것. 자, 요 세 표현이 잘 들어가야 아, 이걸 좀 잘 썼는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글 쓰실 때 이런 것들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너럴 트레이닝도 한번 보셔야겠죠? 제너럴 트레이닝은 편지 쓰기예요. 아까는 보고서 쓰기였다면 제너럴 트레이닝 타스크 1은 저희 편지 쓰기고 편지는 크게 formal, semi-formal, informal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건 제 대상에 따라서 나뉘어 줄 수 있는데 친구나 친지 또는 가족에게 여러분이 쓰는 편지글이라면 당연히 informal이겠죠. 출제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informal이. 자, 포멀과 세미 포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편지를 쓰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교수님 또는 여러분 직장 상사 또는 클라이언트 얼굴을 좀 알지만 친하진 않아. 하지만 공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럴 때는 이름이 Dear Mr. Jackson, Dear Miss Pa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럴 경우는 여러분 세미 포멀이라고 보시면서 엔딩이 좀 달라져요. 그죠? 근데 formal은 정말 모르는 사람. Dear Madam and Sir, or Sir Madam, or Dear whomever may concern 이렇게 들어가신다면 이제 완벽한 formal이라고 보는데 쓰는 글의 레지스터는 formal이든 semi-formal이든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기닝과 엔딩이 조금 다르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지글은 보통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3개는 아니고 5개 정도? 예를 들어 정보를 주거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런 류의 글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사과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편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만을 항의하는 그런 편지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감사와 함께 정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사과와 함께 정보를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섞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잘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쓰는 편지의 목적을 거의 서두에 밝히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물어보려고 쓰는지 아니면 불만 불평을 하기 위해서 쓰는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지 I'm writing 하고 시작하는 그런 표현을 이용하셔서 처음에 편지를 왜 쓰는지 목적성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게 완벽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글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제일 고민하시는 40분의 시간을 들여서 쓰셔야 하는 에세이 얘기로 넘어갈까요? 자, 에세이 쓰기는 아카데믹이든 제너럴이든 유사해요. 주제가 제너럴이 조금 더 소프트하지만 그래도 유형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크게 3개로 분류했고 그 유형에 따라서 문제 끝이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이건 이런 타입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타입을 왜 나누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타입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더 강조해야 하는 글과 자신의 주장보다는 설명을 더 강조해야 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까 말했던 타스크 어치브먼트에 조금 더 관련된 얘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아규먼트 스타일이라는 건, 타입이라는 건, 스타일이나 타입. 자, 말 그대로 자기의 논조가 좀 더 강조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글 자체에서 요청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해, 안 동의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빼박 정말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 이거 동의해. 아, 이거 동의하지 않아. 뭐 많이 동의해. 그럼 거의 동의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도 차는 나올 수 있지만 내가 그 주제, 논점 또는 쟁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서론부터 2갈씩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글을 쓰시면 제일 편해요. 그리고 제일 글이 명확하죠. 한 쾌에 딱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250자라는 분량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보면 굉장히 짧은 글이거든요. 짧은 글에 여러분이 너무 많은 미사여구나 수식어구를 붙이면 논점이 제대로 표현될 분량이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해요. 이럴 때는 짧지만 명확한 글을 쓰는 게 간결 명확이 가장 큰 미덕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2갈씩이죠. 서론부터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또는 동의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is it positive or negative예요. 이거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여러분들 평가를 물어보고 있죠. 오화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 고르란 얘기. 물론 안 골라도 돼요. 마지막 마무리를 중립으로 가셔도 돼요. 요거는 조금 더 상급 글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일단 어떠한 주제를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교통 혼잡세 부과하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거야. 긍정적인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 제3의 대안을 내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의견 물어보는 거예요. 포지티브 or 네거티브면. 마지막으로 do these advantages outweigh disadvantages? 여러분 outweight는 능가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니? 라고 물어본다는 건 2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예요.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니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으니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견이 피력이 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Are there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사실 outweight를 비교급으로 바꾼 것 말고는 차이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끝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면 이건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discussion type이라는 그런 에세이들 끝은 이렇게 끝나요. Discuss both views and give opinion. 양측의 입장을 다 논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해주세요? 의견 내기 해주세요. 이게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사실은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의 쟁점에 양측의 입장을 다 다루신 후 여러분 자신의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얘는 2갈씩보다는 미괄식이 더 자연스럽겠죠. 꼬리미를 쓴 미괄식, 즉 자신의 의견을 결론에 쓰는 것이 뭐로바나 순차적으로 더 자연스러워요. 왜? 일단 바디 1에는 자신의 반대쪽 의견을 넣고 그리고 바디 2에 자신의 의견을 입장하는 입장을 넣고 그리고 결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의견을 넣어요. 모든 에세이에는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얘처럼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설명을 끝나고 그 설명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그래서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이렇게 하자. 라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설명문 쪽 논조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글이 어떻게 끝냐에 따라서 글을 쓰는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감점을 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 cause, effect, problem, solution type이라고도 부르는 이 유형은요.
WH question 직접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하는,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의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셔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형 자체가 왜 그럴까? 원인을 물어본다든지,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다고 생각해? 또는 what are the reason? 다 원인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결과를 그 다음 물어보거나 문제점도 물어봐요. 왜? 어떻게? 그 어떤 액션 또는 what factor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솔루션, 해결책을 물어보거나 대부분 원인 아니면 솔루션. 문제점은 문제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왜 생겼고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예를 들어서 트래픽 콘제션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트래픽 콘제션이 요즘 들어 더 심각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원인과 해결책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본 답으로 한 달러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견보다는 이 물어본 내용에 답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끝에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글 스타일을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요, coherence and cohesion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글의 통일성이에요. 연결성과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각 단락이 이제 전체 글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셔야 해요. 즉 서론은 서론답게 썼는지 결론은 결론답게 썼는지 그런 거죠. 본론에서는 서론에서나 또는 그 변론에 주장할 내용을 잘 풀어주고 있는지 이 역할을 또 각각의 단락들이 얼마나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는 단락 안에서 윗문장과 아랫문장이 또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바로 coherence or cohesion 이런 채점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적인 연결, 자연스러운 연결을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많이 이제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연결구를 너무 과다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도 this is, 그 다음에 as a result, 그 다음 또 however, bu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라고 하니까 연결구를 너무 많이 쓰시거나 잘못된 연결구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결구를 꼭 썼다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내용도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전혀 별로 관계없는 내용을 therefore 이런 걸 부셨다고 해서 절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결구를 쓰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추천해 드리는데 매번 모든 문장에 이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장과 문장 사이지만 또 단락과 단락이 연결이 잘 돼야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단락이 글 안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론에서는 어디까지나 주제와 핵심어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가끔 서론에서부터 너무 논제의 쟁점을 심각하게 풀이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찬가지로 결론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서머리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나의 서제션이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뭐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야. 이 정도의 전망을 한두 줄 덧붙이는 건 좋지만 이 결론에선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러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막 여러분이 쓰셨어요? 그래놓고 결론 부분에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언제나 많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오픈 결말로 끝내버리시면 그건 여러분이 쓰시는 아카데믹 에세이 맞지 않고요. 콜럼니스트 있죠. 여러분들 뭐 뉴스위크지나 이런 것들을 콜럼 있잖아요. 영어 컬럼지나 아티클, 영어 아티클. 그럴 때 쓰실 수 있지만 저희가 쓰는 아카데믹 에세이에서는 그런 결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아직 결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서 쓰시는 오류라, 그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lexical resource부터 이제 표현력의 문제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늘 알겠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력을 10분 발휘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의어, 유의 등으로 paraphrasing을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셔야 돼서 제일 안 좋은 게 문제에 나왔던 단어를 계속 써먹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글도 되게 단순해서 재미가 없고 채점할 거리가 없겠죠. 채점자가. 보캐블러리에서 이 사람이 썼던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 사용한다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essential, 뭐 예를 들어서 뭐가 essential이란 단어는 꼭 필수적인 이런 형용사잖아요. essential이 문제에 나왔다고 해서 이 essential, education is essential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essential이란 단어를 계속 활용해 버리시면 본문 내내 또는 글 전체에 굉장히 지루한 글이 될 거예요. essential을 우리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 뭐 necessary로 한번 바꿔준다든지 integrity라든지 indispensable이라는 같은
형용사로 바꿔주실 수 있지만 더 좋은 건 뭐 essential이라는 걸 essence 이런 식으로 명사꼴로 바꿔서 명사구를 만들어서 패러프레징 해주시면 엑스트라 포인트 나오죠. 왜? 아, 이 친구는 다른 보캐블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 문법적 지식도 있구나. 그리고 문장 형태가 달라져요. 품사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면 같은 내용이지만 문장 구조를 다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걸 이형식으로 썼다가 삼형식으로 썼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정말 효과적으로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 하신다면 단순히 같은 품사의 다른 단어로 동의어를 쓰시기보다는 아예 품사를 바꿔서 문장 구조를 다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사용은 당연히 감점 요인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어하고 구어 혼동해서 쓰시면 안 돼요. 문어하는 건 당연히 글로 쓰는,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단어들이고, 이제 구어라는 건 말씀하실 때 혼용해서 같이 쓰실 수 있는 건데 얼핏 보면 같아요. 그리고 얼핏 보면 틀리지 않았으니까 허용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 0.5점이라도 더 여러분 점수를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조금 신경에 써주셔야겠죠. right away 많이 쓰잖아요. 바로 해. I will do it right away. 근데 right away를 조금 더 포멀하게 바꾸신다면 immediately. 그렇죠? 우리 리스닝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아카데미컬하게는 immediately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죠. 또 lucky. It's lucky for us to have all this technology in 21st century. lucky보다는 fortunate가 훨씬 좋겠죠? 그리고 굿이란 단어는 스피킹 하실 때 편하니까 긍정의 표현으로 많이 쓰지만 사실 beneficial이라든지 positive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enough 좋아요. enough 쓰셔도 되는데 enough의 동의어로 adequate이란 단어 쓰셔도 좋죠. 마찬가지로 not enough. 이것만으로 이런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These solutions are not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할 때 not enough 쓰셔도 되지만 insufficient이라는 형용사를 쓰셔도 좋습니다. 간혹 워드 카운팅 때문에 이렇게 두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또 너무 연연하셔서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도 한 단어니까 워드 카운팅 때문에 두 단어짜리 써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캐블러리는 보캐블러리대로 워드 카운팅과 관계없이 더 고급적인 보캐블러리를 쓰셔야 렉시컬 리조스에서 더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럴 편지 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렉시컬 리조스, 표현력, 여러분들이 어휘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아까 제가 크게 포말과 인포말로 나뉘었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 외국말에는 존대어가 없으니까 한국말보다 단순한 거 아니야? 특히 영어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영어에도 존댓말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죠. 우리 그걸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즉 상황과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포멀한 말을 쓰셔야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캐주얼한 표현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문자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글을 써야 되니까. 더 주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를 보셔서 아 요렇게 요게 더 포멀 표현이구나 이게 인포멀이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편지글을 쓰냐에 따라서 그걸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점수를 0.5점이라도 여러분이 더 딸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당연히 인포멀의 우리 비기닝은요 시작은 Hi 하고 인사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Dear Sir or Madam 이렇게 들어가거나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인 세미 인포멀이라면 Dear Mr. Kim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편지 쓰는 목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It's abo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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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l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formal이라면 I'm writing with regard to 자, with regard to가 그냥 전치사 about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문장, 거의 첫 부분의 편지 쓰기에서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죠. I'm writing, 뭐 여기 말했던 with regard to 뒤에 뭘 쓰시거나 I'm writing about 이렇게 쓰시는데 보통 이렇게 쓰는 표현이 더 포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anks for any help or information. 이거 같은 경우 거의 엔딩 부분에 나올 수 있는데 도움이나 정보에 관해서 다 감사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걸 좀 더 포멀하게 프레젠팅하면 Thank you in advance for providing any further details 하고 뒤에 뭐 오브 붙여서 더 자세하게 쓰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이 확장하실 수가 있는 문장이에요. 마찬가지로 I'll be free from October. 친구랑 뭐 시간 언제 우리나라에 놀러 올래? 우리 언제 같이 여행 갈래? 이런 얘기를 할 때 나 10월부터는 완전히 자유야. 나 시간 많아. I'm free라는 표현 대신에 I'm available from the start of August. 그리고 그냥 옥토버보다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포멀은 인포멀과 비교했을 때 일단 좀 길어요. 여러분 느끼셨죠? 문장이 좀 더 길어지면서 이렇게 좀 더 단어들이 구어보다는 문어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 정렬이 되어 있다. 문장에 더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말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레지스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서 편집글을 쓰시면 당연히 여러분이 렉시컬 리소스에서 추가 점수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아무리 잘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게 문법적으로 스펠링 오류가 있거나 틀린 표현이라면 사실은 점수에 많은 지장을 줄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가장 단순하게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일반 동사 오면 s, es를 붙이는데 이거 누가 몰라? 그죠? 다 알아. 근데 이거 실수가 은근 잦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긴 문장을 쓰다 보면 주어에 투부정사 걸고 대절 걸고 when 부사절 걸고 주어가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썼던 명사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냥 SES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진짜 주어는 한 덩어리니까 그 앞을 봐야 되는데 글을 빨리 쓰시다 보면 여러분이 그걸 잘 못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문법 내용이죠. 그런데 실수가 잦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주의하게 체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성수일치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주어가 복수인데 뒤에 is 온다든지, 주어가 단수인데 a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특히나 주어가 하나가 아니라 길 때, 절이 있고 구가 있고 이렇게 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주어를 쓰시기 시작하면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끝에 한번 체크해야겠다. 문법적으로 동사 잘 쓰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쓰는 실수, 사실 이 실수가 제일 많기도 해요. 정관사, 부정관사, 명사 앞에 덜을 붙여야 되는지 언을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무관사를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문법에서의 영원한 숙제죠. 왜? 우리나라 말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관사를 많이 따지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영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하고 정관사, 부정관사 여러분 쓰실 때 보시면 제가 채점을 할 때도 여러분 에세이에서 단순히 이거 정관사 더 잘못 썼네 이렇게 바꿔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체적으로 문단을 드러내서 그 문단을 제가 다시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전체 문단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 상황에 선생님은 왜 같은 단어지만 덜을 붙였지? A가 아니라? 왜 이 선생님은 같은 상황인데도 같은 단어인데도 아예 무관사로 갔을까? 상황이 뭐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문법적으로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단순히 명사, 정관사를 규칙적으로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틀릴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실수거든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따로 보완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적절한 사용법. 자, 요거는 좀 고급형이에요. 얘네들은 문법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법적으로 틀려버리면 오히려 이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법을 챕터 1부터 20까지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한 번은 훑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학창시절에 영어를 배우시면서 한 번은 다 건드셨으니까 그냥 그 챕터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좀 활용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고, 정 안 되면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관계되면서 패턴 하나 만들어서 그걸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쓰실 때 문법적으로 유의하자. 그리고 동사에 맞는 전치사 쓰자. 전치사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시죠?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틀리는 오류 3개만 잡아왔어요. 일반적으로. 디스커스는 아시다시피 타동사예요. 선생님 전 타동사 모르겠는데 그럼 간단하게 뒤에 전치사가 붙을 수 없는 동사예요. 타동사는. 물론 discussion이라고 명사로 바뀌면 뒤에 전치사가 따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discuss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전치사 따라오지 않습니다. Some people discuss global warming caused by fossil fuels. 화석연료 때문에 생긴 지구온난화에 관해서 사람들은 논쟁을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예요. 그러니까 뭐뭇에 관해서라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about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discuss 뒤에는 about 붙이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have a good access to라는 이 동사구는 우리 활용도가 높아요. 그냥 can처럼 쓰시면 돼요. 할 수 있다. 그냥. 근데 access가 동사로 쓰일 때와 access가 명사로 쓰일 때가 문법적으로 쓰임이 좀 다르죠. Student must have a good access to good resource예요. 자, access to입니다. 그죠? 이 여기서는 당연히 a good access니까 여러분 명사 쓰셨구나. 그리고 access가 명사로 접근이란 말이에요.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ood resource라는 건 여러 가지 자료,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information. 학생들은 자료에 접근을 잘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떤 자료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ccess가 명사로 쓸 때는 전치사 to가 꼭 필요하고 이것도 많이 빼먹으세요. 관사 안 쓰세요. access 선생님 접근이니까 추상명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상명사니까 뭐 덜을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관사가 없어야지 왜 A를 써요? 셀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A도 많이 빼먹으세요. 근데 이건 문법적으로는 제가 문법 전문 선생님은 아니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명사는 추상명사를 하더라도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종류화가 되잖아요? 그럼 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그냥 통으로 have a good access to 이렇게 동사구로 같이 암기해 두시는 게 사실은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은 뜻으로 access로 바꿔도 돼요. Students should be allowed to access good resources. 이 위에 문장이랑 밑에 문장이랑 같은 내용인데 제가 paraphrasing 한 거예요. 거의 paraphrasing 하기엔 좀 민망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솔직히 access 활용해서 제가 be allowed 쓰고 그냥 good resource잖아. 거의 같은 내용인데 access를 여기선 동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ccess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서 여기 to 붙이면 틀려요. access는 명사일 때만 뒤에 to를 붙이지 동사로 쓸 때는 discuss와 똑같이 그냥 목적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시면서 급하게 쓰다 보면 꼭 to를 붙이시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감점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grammatical range나 accuracy에서 여러분들 점수를 야금야금 뺏어가는 그런 실수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실전에 급한 상황에도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